자, 그래서 제주도에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주상절리대가 또 있습니다. 자, 그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네, 바로 여러분 서귀포에 있는 하얏트 호텔 다 가보신 적 있죠? 네. 근처에. 바로 그 하얏트 호텔에 있는 해변가에 이렇게 갯각 주상절리라고 직접 주상절리를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고 그 안에 파도의 침식에 의해서 이렇게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런 걸 해식 동굴이라고 불리는데 저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주상절리의 단면을 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갯각 주상절리 밑에 있는 해변가입니다. 자, 근데 되게 이렇게 막 동글동글한 돌들이 많죠, 자갈이. 그렇죠. 이런 걸 몽돌이라고 하는데 이 몽돌이 어디서 온 걸까요? 주상절리 기둥들이 깨져서 떨어져서 서로 지네끼리 치고 받고 하다 보니까 서로 둥글둥글해진 거죠. 그래서 자세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각이 진 게 보이죠. 저런 것들이 나도 옛날에는 주상절리의 단면이었다라고 이 친구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곶자왈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많죠? 곶자왈 좋다더라, 곶자왈 가봐라. 토니 씨는 안 들어보셨나요, 혹시? 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름 자체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기억이 좀. 근데 딱 곶자왈, 직감적으로 들어도 이게 표준어 같지는 않잖아요. 말 그대로 제주 방언입니다. 그래서 곶자왈을 그 어원을 설명을 드리면 곶은 숲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자왈은 나무나 넝쿨 따위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는 그런 숲을 자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곶자왈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함양하는 그런 지하수 함양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주도 가셔서 하천이나 강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그거 왜 그럴까요, 선생님? 제주도 돌에는 돌이 많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죠? 투소성이 좋은 그 암석층이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내려도 다 금방 빠져버리고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전 상태입니다. 건전 상태인 거죠. 곶자왈에 가보면 이 지역 특성이 오름에서 흘러내려온 용암들이 여러 겹으로 쌓이다 보니까 이 지층 밑이 기왓장을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용암 대지 위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다 쪼개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층 사이에 구멍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아무리 내려도 주변에 이렇게 장마나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고 이 곶자왈 지대로 지하수가 다 저장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삼다수라든지 이런 거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는 뭐냐면 일단 그 지각층이 기하층처럼 쪼개지면서 틈이 생겼잖아요. 틈이 생기니까 이 사이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가서 이 땅 속의 지열을 통해서 데펴져서 따뜻한 공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사계절 푸른 숲을 이루고 있어요. 기온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겨울이 되면 한라산 중산간에 살던 동물들이 추위를 피해서 이 곶자왈의 안식처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연중 이렇게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북방 한계 식물과 남방 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유일한 숲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곶자왈의 가치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숲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곶자왈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한 그루 쓰러졌습니다. 자, 근데 뿌리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면 뿌리가 아래 방향으로 나 있죠. 근데 어딜 봐도 뿌리가 아래로 내린 게 없고 옆으로 문어발처럼 넓게 펼쳐진 것들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암지대이기 때문에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옆으로 뻗어서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 줄 뿌리의 이 두께가 사람 근육처럼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근육이 얇으면 돌을 꽉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금방 쓰러지고 오랫동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도 돌을 잡고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은 낭의지, 낭은 도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 뜻이지? 바로 돌은 나무에 의지해서 살고 나무는 돌에 의지해서 산다는 거죠. 둘이 공존한다는 거죠. 과학자분들 얘기 듣다 보니까 이 곶자왈이라는 게 인간의 삶과 너무 밀접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육지에 비해서 열악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곶자왈에서 먹을 것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숯도 만들어야 되고 또 약초도 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곶자왈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남들만큼 곶자왈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그 우리네 제주도의 아버님들은 아마 다 곶자왈 전문가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곶자왈이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지만 곶과 자를 함께 붙여서 써야 된다고 처음으로 말한 게 불과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앞에 계시는 송시태 선생님 통해서 이 곶자왈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제주도에 있는 함덕중학교 선생님이세요. 일단 자기가 배운 게 지질학이니까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 땅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제주도의 중산간을 계속 탐사를 하고 답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연찮게 자, 이 숲을 갔는데 이 숲이 있는 주변의 마을들은 절대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강수량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연간 2,000mm가 넘게 내리는데 다 빗물이 이 지하수로 들어가니까 홍수 피해를 안 받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이 곶자왈이 어떤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게 밝혀졌고 그게 이제 학계에 보고가 돼서 지금도 계속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안타깝게도 이 곶자왈이 물이 잘 빠지는 특성 때문에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물이 빠지기 좋은 땅이라는 거는 즉 골프장을 짓기에 최고의 지대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항구를 지날 때부터 보시면 이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골프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이전에는 그 지역들이 다 곶자왈 지대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점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송시태 선생님을 중심으로 곶자왈을 보존하자는 움직임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곶자왈이 사유지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이 한 평씩 곶자왈을 매입을 해서 곶자왈을 영구 보존하자. 이런 곶자왈 국민 신탁 운동이라는 게 지금 제주도를 중심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갈 곳은 습지입니다. 자, 지금 저 숲이 있는 곳들은 다 곶자왈 지역이고요. 그 곶자왈 안에 저렇게 조그만 습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네. 아, 너무 아름답죠? 네. 와, 진짜 푸르다. 저기가 진짜 막 아마존 같다. 브로콜리 같대. 브로콜리 같다,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막 굉장히 맛있는 브로콜리 같대. 일단 습지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습지라는 개념은 1년 내내 어느 정도 상시 물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습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순천만이나 우리가 뭐 우포, 창녕 우포늪 그런 것들을 습지라고 하는데 자,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빠지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주도 내에 습지가 있고요. 심지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람사르 습지라는 거에 지정되게 됐습니다. 자, 이 습지부터 소개를 드리면 천백고지 습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고상돈 산악인의 동상이 있는 그 천백고지 휴게소 바로 길 맞은편에 가면 이 천백고지 습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주도는 땅에도 지금 습지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데 이 천백고지면 거의 한라산 정상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여기에 습지가 만들어졌을까요? 밑에가 커다란 바위 아니에요? 바위. 약간 근접하셨는데 오늘 핵심은 파호이호이 용암이냐 아하 용암이냐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파호이호이 용암 위에 그렇죠. 움푹 패인 곳이 있다. 움푹 패였다기보다 우리가 아까 그 한라산의 연못을 봤을 때 이렇게 완만하게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분출이 되면서 그 파호용암이 이 높은 정상지대도 넓은 평야지대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로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비를 통해 타고서 여러 가지 구유물들이 내려와서 물이 빠지지 않게 이 넓은 마당을 만들어준 거죠. 그 위에서 이렇게 다양한 또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박고지 습지에서 조금 더 그 한라산 그 숲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습지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평야의 습지가 나오는데 습지의 이름이 숨은물 뱅디 습지입니다. 제주도는 제주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자, 숨은 물은 뭘까요? 숨은 물. 물이 있는 곳이 숨어 있다는 거죠. 어딘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뱅디는 무슨 말일까요? 뱅디. 네, 저거 약간 감탄사 아니에요? 감탄사. 숨은 물을 찾아가지고 펭귄! 설명을 드리면 뱅디라는 말은 제주어로 오름과 오름 사이에 있는 넓은 땅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 숲속에다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걸 듣고 뒤를 돌아봤더니 삼형제 오름이라고 주변에 오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백고지와 똑같이 이렇게 넓은 땅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이제 습지가 만들어진 거죠. 저기 지금 습지 안에 조금 풀들이 보이죠? 예, 저 풀이 있는데 송이 고랭이라는 풀입니다. 이 줄기의 모양이 아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송이 고랭이라는 식물은 이 습지 안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식물들이 습지 안에 살다가 물이 말라버리고 물이 부족하면 뭔가 조금씩 이동을 해가면서 식물들도 이동을 합니다. 예, 자기 종자를 퍼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땅 위로 올라가기 마련인데 땅 위로 올라가봤자 물이 없는 거죠. 예, 아주 찬염을 해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송이 고랭이라는 식물은 이 습지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곶자왈 그 드론 영상에서 곶자왈 안에 조그마한 물웅덩이가 있었죠. 예, 거기를 바로 먼물각 습지라고 불리는 거고요. 자, 여기도 파호의 용암들이 흘러내려서 넓게 퍼졌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습지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운이 좋으면 만약에 여름이나 이렇게 가을쯤에 여기 가보신다면 여기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 특히 새, 새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습지로 5분에 한 번씩 날아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풍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새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바로 팔색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아, 얘가 팔색조구나. 너무 아름답죠? 물론 이 새는 제주도만 사는 새는 아니지만 이 팔색조가 이 인근에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진짜 뭐 한 1분 간격으로 와서 물을 먹고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주를 이렇게 자연을 볼 때 가서 이거 뭐야 숲이 다네? 그러고 또 집에 씩 가버리는데 이런 데 가시면은 그냥 가만히 앉으셔갖고 눈을 감아보세요. 예. 그러면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릴 겁니다. 수백 미터 바깥에 팔색조가 물 먹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이 곶자를 통해서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바로 이 제주 고사리삼이라는 이게 고사리입니다. 여러분 고사리의 모습은 다 한 번씩 보셨죠? 네. 모습들 다 아시죠? 예. 자, 이 제주 고사리삼은 지구상에서 제주도에만 있는 고사리종입니다. 예, 고사리종. 자, 심지어 우리가 식물을 분류할 때 종속, 과문계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예, 근데 종은 많습니다. 고사리의 다양한 형태, 지금 지역마다, 대륙마다 많은데 종 위에 있는 속 개념에서 따지면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있는 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제주 고사리삼을 발견했을 때 학계의 과학자들이 보고를 했겠죠. 제주도에서 새로운 속의 고사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고사리의 조상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상에 이 고사리가 나올 만한 지역들을 다 안 본 곳들이 없는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진을 보내봐라. 예, 그래서 사진을 석장을 보냈더니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unbelievable.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곶자왈이라는 숲 자체도 지구상에서 유니크한 생태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니크한 생태 환경이니까 이런 처음 발견되는 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자면 제주를 다니시면서 혹시 이런 물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자면 제주를 다니시면서 혹시 이런 물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네. 네. 비슷한 건 본 것 같긴 해요.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천백도로를 따라서 한 한라산 쪽으로 한 20분쯤 올라가면 우측에 이렇게 탐라 전파 천문대라는 게 있는데요. 자, 근데 유심히 보시면 천문대 모양이 약간 독특합니다.
자, 사유리 씨,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문대 가면 어떻게 별을 보죠? 위를 보고? 네, 위를 보면서 약간 이 동그란 그 맞아요. 궁쪽 망원경 안에다가 눈을 네. 대고 네. 이렇게 별을 관측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어딜 봐도 동그란 형태의 망원경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우주를 관측하는 천문대입니다. 왜 뜬그란 네, 게 없지? 바로 여기 보시면 탐나 전파 천문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전파라는 게 바로 힌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 천문대 가시면 유리 거울을 통해서 빛을 모으는 이런 광학 망원경들을 위주로 많이 쓰는데 이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행성이나 천체들이 갖고 있는 전파 신호를 수신해서 우주의 다양한 그런 미스테리들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서울에서도? 혹시 서울 지나면서 이런 거 보신 분 안 계신가요? 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연대 앞에 그 세브란스 병원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런 똑같은 천문대가 똑같이 보입니다. 진짜요? 모양까지 똑같습니다. 아, 크기도 크기도 똑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무게도 똑같습니다. 진짜 커 보이는데? 네, 대략 한 건물 8층 높이 정도 되거든요. 우와. 네. 그리고 천문대는 둥그런 접시같이 생긴 게 클수록 더 많은 전파들을 수신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커다란 천문대를 만들 부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렇게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세 개의 천문대를 연결해서 하나의 천문대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천문대가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하나 있고요. 동쪽 끝에 있는 울산대학교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남쪽 끝에 있는 제주도에 이 천문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문대를 세 대로 연결을 하면 지름 500km짜리 전파 천문대가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네, 계산해서. 그러니까 과학의 수준들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주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생성하고 소멸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죽는지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는 역할을 이 제주도에 있는 이 탐나 전파 천문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는 여기 사람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파를 관측을 하기 때문에 낮밤 없이 24시간 내내 관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렇게 과학자분들이랑 같이 가서 우연치 않게 이 천문대 꼭대기까지 올라와 보는 그런 또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 올라가서 보면 네, 올라가서 봤을 때 풍경이 이런 풍경입니다. 네, 바로 저기 동그랗게 솟아 있는 게 그 삼방산이고 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오름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네, 펼쳐집니다. 네, 너무 아름답죠? 저 우주 공간에 줄이 하나 싹 거 있는 거는 네, 바로 유성우가 떨어지는 게 저 CG한 거 아니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유성우 뭐 떨어진다 이거를 뭐 특별한 날에만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매일 지구에는 수만 개의 유성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일 정도면 저 정도도 크기가 되게 크다는 거죠. 네.